2부 시간의 코너는 스탠리의 시네마 올드 앤 뉴 시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구수한 일베들도 좋아하는 구수한 스탠리 형의 영화 이야기 오래간만에 또 이것도 준비를 했네요. 아이고, 냉장고에 제가 이거 하려고 팝콘이랑 콜라를 사다 놨는데 안 갖고 왔네요. 오늘의 주제가 팝콘하고 예. 관련이 있으니까요. 예.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극장 매점 메뉴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60년대에는 뭐 살아있긴 했지만 극장을 가본 기억은 많지 않기 때문에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극장 매점이 어떻게 변해왔고 뭘 팔았고 우리가 영화 볼 때 주전부리나 간식에 뭐가 있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른 예술들은 공연 예술 뭐 또는 미술관 먹으면서 예술 관람한다는 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잖아요. 왜 영화는 먹으면서 해도 무례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 등등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극장을 간다는 건 가장 큰 의미는 영화를 보러 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실 뭐 이렇게 레저 생활이라는 게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지만 그렇죠. 여전히 레저 자체가 아주 뭐 크나큰 우리가 거리가 많지 않은 국가이기 많지 때문에 않았죠. 영화를 본다는 건 그 정말로 그 문화 생활을 즐기는 체험을 하러 가는 거죠. 그게 40년 전, 5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정성을 영화평론가께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들었는데 한국 청년들 참 청춘들 안 됐다. 왜 팔팔한 이 나이에 영화관만 그렇게 많이 찾느냐. 그때 한국 영화가 1년에 뭐 2억 관객을 넘었었다 해서 축포를 쏘아올릴 때 정성을 평론가님은 안 됐다. 너무 영화만 보러 간다. 본인이 스스로 영화평론가이지만 그만큼 레저나 여가 생활이 다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젊은 영화 팬들도 그렇고 극장에 간다는 건 사실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극장 안에 앉아서 그 시간 동안 또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 먹는 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영화를 본다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아까 분석 결과가 1인당 5만 원. 그렇죠. 입장료 플러스 왔다 갔다 차비 플러스 극장에 사 먹는 팝콘 콜라값 플러스 식비 거기에 커피값까지 따지면은 둘이서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물론 크리스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볼 때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쓸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림도 없죠.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근데 연인끼리 가족끼리 영화를 본다라는 거는 1인당 5만 원의 구매 가치를 만족시켜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확실히 영화 외적인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참고로 저는 극장에서 뭘 사 먹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최초로 갔을 때가 아마 79년쯤일 건데 영화 입장료가 300원이었거든요. 들어가서 오징어라도 사 먹으면 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거의 극장 그럼요. 입장권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그 돈 있으면 영화 한 편 더 보는 게 낫지.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극장에 가서 뭔가를 먹으면 관람료 못지않은 돈이 나오죠. 제가 오늘 코너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 극장 체인, 뭐 어디겠어요. CGV지 앱을 키고 쭉쭉 훑어봤는데 비싸. 웬만한 세트는 2만 5천 원 하더만 보니까 팝콘, 예를 들어서 뭐 콜라, 뭐 나초 이런 거 들어있는 세트는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아유 굉장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알겠다는 한 또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영화 보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상영관 출구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팝콘을 많이 남겨? 콜라 왜 이렇게 나는 막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들이 안 보면은 집어가지고 갖고 오고 싶어. 어떤 건 뚜껑 따고 조금 먹은 팝콘통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지라 사람들 볼 때 그걸 가져올 수는 없죠. 그래서 안 보면 잠깐 그 뚜껑만 따진 팝콘을 갖고 올까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빨리 치우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또 많이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영화인들 모였는데 소문나. 야, 테마록 제작한 스탠리
CGV에서 누가 버린 팝콘 먹고 있더라. 아, 그러면 저한테 각종 그러면 이제 성금과 완전히 형님 이제 지원금이 이 바닥에서- 답지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저만 해도 뭐 우리 집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밥을 흘리면 복 달아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먹을 걸 버린다라는 건 좀 용납이 안 돼요. 예. 그만큼 실제 그거를 이제 뭐 먹는 질이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먹는 행위 그 자체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죠. 본질을 지적하셨네요. 먹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와서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러면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인 하지만 스탠리 형이 극장을 다니셨을 60년대에는 극장 안에 그때도 매점이 있었나요? 일단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제 기억이 나는 70년대부터 확실하게 매점이 있었고 극장 매점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그 20년대, 30년대에도 보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극장에는 매점이 있었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로키어로 픽처쇼를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로키어로 픽처쇼의 공연판을 보면은 그 젊은 여성이 매대를 딱 차고 나와가지고 그 스테이지 앞에 서가지고 공연판 얘기하는 겁니다. 로키어로 픽처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여성이 이동식 매점 아가씨예요. 네. 그래서 옛날 헐리우드에는 크리스 아시겠지만 헐리우드 블루바드에 요쪽에 이제 그 맨스 차이니스 시어터가 있고 네. 대각선 거리에 그 엘 캐피탄이라는 극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유명한 시민 케인을 시사했던 극장인데 굉장히 그 극장 내부의 시설도 아르데코 양식으로 나중에 사진이 준비되면 올려주세요. 돼 있지만 그런 데서 이제 그 매점 그 목판 매대를 끼고 이제 다니면서 뭐 그때는 담배도 피웠으니까 담배도 팔고 스낵도 팔고 이렇게 따지면은 이동식 매점이든 고정식 매점이든 극장 매점의 역사는 거의 뭐 100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돌아다니면서 파는 게 거의 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네. 영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제 기억에 따른 70년대 한국 영화관은 당연히 제 때는 아가씨는 없었고 소년들이 제가 가령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약간 형들이 그 먹판 매대를 이제 극장에 몰고 다니면서 뭐 오징어 땅콩 있어요, 뭐 사이다 있어요, 콜라 있어요 하면서 객석 사이를 다니면서 물건을 직접 팔았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로키오로 픽처쇼 얘기해보니까 아마 그 캐릭터가 마젠타 캐릭터일 마젠타. 거예요. 예, 마젠타가 예. 극장 판매원 그렇지. 복장이네요. 이동식 판매 예. 판매 도우미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아니 그 어쨌든 이동식 판매 거리 우린 영화 속에서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몇 영화 60년대 70년대 극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 심지어 80년대 초반까지도 그럼요. 예. 미국에서도 있었다는 예, 얘기죠. 있었는데 그때 주로 무슨 메뉴를 팔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엿도 팔았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 매대는 없었지만 극장 매점에 가면은 번데기하고 소라를 팔았어요. 이동식 매대는 담을 수가 없는 게 국물이 흐르잖아. 냄새 되게 났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징어도 먹는데 뭐. 향의 냄새가 났죠. 이동식 매대에서는 보통 팔았던 게 오징어하고 그렇습니다. 땅콩, 그 다음에 소라과자 같은 걸 작은 그렇지. 봉지들. 예. 그 동네 아저씨들은 보통 들어오면서 소주를 사가지고 들어오요. 거기서 소주 까고 안주로 그걸 많이 사 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지금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극장에서 뭘 먹든 극장에서 그거를 뭐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동안 오해도 있었어요. 극장 매점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만 가지고 입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잘못 알려진 거고요. 갖고 들어가도 됩니다. 바깥에 예. 산 거. 근데 좀 영화를 사랑하시는 뭐 특히 시네필들 중심으로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뭐 햄버거라든지 뭐 오징어 이런 거 먹는 거 굉장히 극도로 증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엔 극장에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담배도 폈습니다. 아 담배도 피고 뭐 시내버스에서도 폈는데 뭐 담배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피고 그게 좋다는 얘기하더라 옛날에 그랬다는 예. 건데 비행기도 피지 않았나요? 비행기도 폈었죠. 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가 그때가 막 흡연석하고 금연석이 나눠질 때 그 의미가 있나? 비행기 안에서 금연석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연기가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메뉴가 다양해가지고 뭐 오징어부터 온갖 냄새 나는 걸 다 팔지만 보통 미국 영화관에서는 이제 팝콘하고 콜라가 메인이고 약간의 나초 정도 있을라나? 오히려 메뉴의 다양성은 그 시기가 훨씬 더 풍부했던 게 보통 그 당시 극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항상 매점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구석에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구멍가게처럼 오만 과자들을 다 진열해 놓고 키오스크. 예. 우리 지금 옛날에 그 이동식 판매대처럼. 어쨌든 미국 영화관은 주로 팝콘 위주의 메뉴였기 때문에 미국 영화인들 중에서는 영화에 관한 추억 자체가 스크린 못지않게 팝콘은 고소하고 좀 은근히 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그리운 팝콘의 냄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리운 오징어의 냄새라든가 그리운 번데기의 냄새라고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저의 친동생인 유튜브 대화명 에리 짠님이 또 31,000원을 왜 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바보 같은 놈아. 유튜브로 쏘지 말고 내 계좌로 써. 예. 이제 뭐 사실은 좀 미국 이야기는 이따가 좀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예, 70년대 한국 얘기 예, 하다 그 말았습니다. 문화를 겪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삼 시대. 얘는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역시 오징어. 그렇죠. 포장마차에서 팔던 오징어 땅콩이 대표적인 극장 먹거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조금 조사는 해봐야 되는데요. 한국인들이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마른 오징어를 먹기 시작한 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로 쓰는 표현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부터.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내륙 사람들이 오징어 먹기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른 오징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인근에서 소비가 되고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제 일본 놈들에 의해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물산이 좀 풍부해지면서 수르메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마른 오징어 수르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른 오징어를 먹는 문화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지금 87세인 저희 어머니 말씀이 어렸을 때 우리 외가댁은 비교적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서울 올라가시면 수르메를 사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야만 그 마른 오징어를 사갖고 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마른 오징어, 수르메를 먹은 기억이 없었답니다. 근데 한 4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에 가면 그땐 경성이었죠. 수르메를 사가지고 오면은 그걸 먹으면서 뭐 동화책도 보고 그 마을 공회당에서 하던 이동식 천막극장에서 활동 사진을 보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그 매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메뉴는 어쨌든 제 기억에 8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소라하고 번데기는 안 팔기 시작했어요. 예, 예. 아마 청소도 좀 힘들고 특히 번데기는 그 먹으면 봉투나 버리잖아. 옛날에 알다시피 신문지를 삼각형으로 말아가지고 거기다 번데기를 했고 종이컵에다 번데기를 준 거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소라는 말이죠. 흘러. 정말 지저분한 게 벌써 닥두님 표정이 아니 말씀해 보세요. 쪽쪽 빨아먹고 그걸 바닥에다 항상 집어던지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더러운데. 번데기는 알맹이는 먹고 봉투만 버리잖아. 근데 소라는 껍데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야. 청소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를 하긴 했어요. 거기다 또 담뱃재도 또 그러니까. 잿더리 밖으로 나갈 거고. 그 70년대 극장의 바닥을 딱 보면은 청소 안 했을 경우에는 담뱃재. 죄송합니다. 저거 들으시면 식사는 마치셨던 걸로 마신 거 생각하고 담뱃재, 소라 껍데기, 가래침, 기타 등등 네.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70년대를 보내고 80년대 그리고 그때는 말이죠. 세멘 바닥 이것도 옛날에 도끼다시 바닥도 있었지만 세멘 바닥도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다가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건 사라지고 극장 매점에서 이제 소라나 번데기는 퇴출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빵, 그다음에 약간 조악한 햄버거, 그다음에 봉지식 팝콘. 햄버거는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 알죠? 예. 그 중남미의 어떤 나라를 예. 얘기하는 그 하나 햄버거하고 이게 먹으면 햄버거인지 뭔지 모르는 그다음에 깡통 콜라 이런 식으로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메뉴가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 80년대 들어오면서 극장 먹거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극장 앞에 있었던 직접 군불에 구웠던 연탄불에 오징어와 땅콩, 거기에 이제 음료수 하나. 또 하나는 지금처럼 직접 극장이 운영하지 않는 대부분 그 입점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미니 슈퍼. 그렇죠. 미니 슈퍼가 그 극장 안에 거의 작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매대 같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는 지금 박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극장 건물 바깥에서 그 노점에서 파는 분들은 극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극장 건물 안에서 파는 분들은 극장 측의 허락을 받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극장주의 조카, 맞습니다. 사돈의 네. 팔촌 이런 사람들이 팔고 했었죠. 그 매대를 들고 다니는 분들, 이분들 일종의 일용직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극장에 들어가서 그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그걸 아, 맞다. 좀 더 돈을 붙여서 파는데 이분들은 흥행작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흥행작이 개봉되면 관객들로 미어 터지기 때문에 그 사이를 타고 팔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문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요, 그 인사동 인근에 있는 예전 허리우드 극장, 지금은 실버 극장으로 바뀐 낙원상가 한번 4층 가보세요. 고문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거기 가면은 뭐 아이스 커피 1,000원, 어허. 뭐 그런 거 뭐 이상한 좀 불량식품 비슷한 것들, 쫀디기. 뭐 떡 이런 것도 팔고요. 음. 또 한 군데 명보극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왜냐면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예, 좀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들, 제가 가면은, 얘 꼬마야, 커피 한 잔 뽑아라. 그러면, 네! 이러고 뛰어가야 되는 그런 극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그렇게 이제 바뀐 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극장 측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스타일의 매점이 있고 판매하는 제품도 본인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개발하기도 하고 그걸로 더 큰 수익을 벌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편의점 같은 게 극장 안에 다 그렇죠. 있었어요. 네. 미니 예. 편의점이 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극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팝콘을 팔기 시작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근데 그것이 지금처럼 즉석에서 조리하는 팝콘이 아니라 봉지에 넣어가지고 미리 조리가 다 돼서 나온 팝콘을 팔았기 때문에 약간 좀 눅눅하고 맛이 지금처럼 생생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크리스님도 그런 팝콘 먹어봤을 것 같은데. 아, 저는 팝콘 이빨에 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지금도 그런가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청불 영화나 몰래 가서 보거나 친구끼리 잘 가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모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 말은 왠지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군것질 안 먹고 대신 끝난 다음에 외식을 하자. 그러면 그냥 차라리 밥을 먹으러 가는 게 낫지. 그래서 팝콘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늦게 배운 놈이 무섭다니까. 깨로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예, 지금 저희 게시판에 써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쥐포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쥐포. 한정적으로 겨울에 빠뜨릴 수 없는 게 군밤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예. 있었습니다. 예.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 짜장면은 뭐 시켜 먹었죠? 안 시켜 먹었어요. 시켜 먹었어요? 로비에서 저는- 먹었죠, 대신. 아니, 충격적이네요. 저는 직접 봤어요. 어디서 먹나요? 아, 객석에서 먹었다고요? 예, 객석에서 먹는 거 제가 봤어요. 와. 저희 같은 경우는 네. 2층에 구석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네 형들이 시켜 먹더라고요. 와. 제가 무슨 영화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사람이 저랑 딱 2명 있었는데 한 아주 갑자기 극장 문이 열리더니 짜장면 시키신 분? 저 말고 거기 또 한 명이 여기 거기서 그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게 작은 소도시의 지역 사회니까 다 알고 이러니까 뭐 극장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 측에서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때 뭐 냄새 가지고 뭐라 그러지도 않았고 예. 극장 자체 냄새가 끔찍한 수준인데 막 예. 아, 문화 충격인데요. 예. 전 로비에서 먹는 거는 몇 번 봤는데 객석에서 영화를 보면서 짜장면 먹었다는 것 자체는 충격이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정말 있었구나. 진짜였네. 처음 봤어요. 예, 저. 아, 왜냐면은 좀 건너뛰는 얘기입니다만 몇 년 전에 그 CGV 극장체에서 떡볶이를 메뉴로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팔 거죠? 지금도 아마 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학생 한 애가 다른 건 다 참겠지만 떡볶이는 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끝나면 그 미소지기들이 극장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팝콘이나 이런 거 흘린 거는 털거나 그쵸. 직물 청소기를 빨았는데 떡볶이 먹다가 이 극장 의자에 흘리면은 그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쪽 경영진에다가 건의하기를 떡볶이 안 팔서면 했더니 그 호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쪽이 그걸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하지 말라 할 권한은 없고 그래서 부디 만약에 파신다면 되도록이면 떡볶이는 갖고 들어가지 말고 로비에서 먹고 들어가는 걸로 그게 위생상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부 극장에서는 떡볶이 파는 그 매대 앞에서 여기서 먹고 들어가세요라고 그 안내문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볶이하고 오뎅을 어묵을 갖고 들어서 먹는 사람을 말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 돈 주고 샀는데 못 먹게 하냐 이러면. 저는 그 짜장면을 먹는 게 신경이 쓰였던 게
그 당시에는 극장에 들어가면 지린내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 아, 이 더러운 곳에서 왜 저거를 먹고 있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게 거죠. 아직도 의문인 게요, 닥두님. 정말 제가 살던 그 동네 3류 그 재개봉관에서도 가면은 분명히 지린내가 났거든요. 나 의문이 지린내가 난다라는 것은 극장 안에서 누군가 소변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꼬맹이들은 자주 봅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실버 극장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역시 재래식 화장실에 그 문화가 대부분 또 입고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에 냄새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근데 꼬매이들은 옛날에는 왜 길에서 남자애들 그 꼬매이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소변 보게 하는 게 큰 충이 아니죠. 야 진짜 요즘에는 사내 아이라도 길거리에서 그 엄마가 그럼요. 심혈을 갖고 막 큰일 나네. 예. 와우. 근데 옛날에는 뭐 극장에서 이제 갔다가 귀찮아 그러면은 아빠가 만약에 영화관이다. 우리 또 닭도 어리니까 아빠 나 심혈하고 야 여기다 싸. 이랬을 수도 있네. 저 기둥 뒤에 가서 싸고 와. 그러니까. 아 납득이 그래서 가네. 그런 몇몇 좀 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환경 좋지 않은 극장은 아직도 냄새 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화장실 냄새가 넘어왔던 옛날 재래식 화장실 가진 극장 많았어요. 예, 그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극장 내 자체였던 소변 통제 불능. 저기 뭐였죠? 한국 영화들 몇몇 보면 그 재래식 화장실 그 화장실 통해서 극장 몰래 들어가는 그게 장군 애들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영화 보겠다고 재래식 화장실 바깥에서 뚜껑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무슨 상태로 더 이상 이 얘기는 그만하죠. 어쨌든 예. 식사 안 하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하여튼 이 극장 내에 입점한 매점 그리고 극장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종로 3가 같은 게 남아 서울극장 있습니다. 주변에 예. 그 이제 뭐 군밤, 오징어, 음. 쥐포 이 문화에서 사실은 멀티플렉스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팝콘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즉석에서 튀기는 팝콘 문화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팝콘은 사실상 극장 먹거리의 뭐 대명사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그 봉지형 팝콘에서 그 즉석 튀기는 팝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즉석에서 팝콘을 튀기는 팝콘 머신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보면은 막 그 젊은 직원이 이렇게 떠다가 막 옥수수 넣으면 푹 튀어오르고 그렇게 부삽같이 생긴 걸로 해가지고 봉투에 담고 하는 그런 문화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리고 여전히 뭐 팝콘은 이제는 뭐라 그럴까 그런 짤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 오늘 하루도 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팝콘 요즘 뭐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즉석 팝콘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할 정도로 이제는 꼭 극장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영화를 볼 때는 맥주 한 잔과 팝콘. 아니 그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 가구나 20년 전 영화니까 드류 베리모어가 집에 와서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그 저 뭐야 호일로 그렇죠. 포장된 예. 즉석 팝콘 봉지를 얹어놓고 나는 그 영화 보면서 아니 쟤는 전자레인지도 없나 왜 이렇게 가스불에다 올려놓나? 그러면서 전화가 띠릭띠릭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 했더니 영화 보려고 팝콘 좀 저 뭐 요리하고 있어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왜 팝콘이 그렇게 극장 먹거리 대명사가 됐을까요?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박명수 라디오 쇼 나가면서 내가 조사했었거든. 왜 팝콘이냐?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조리의 편의성, 제 기억이 맞다면 조리의 편의성도 있고 뭐 미국이 또 이제 그 콘벨트라 그래가지고 중서부에 그 팝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달의 편의성, 조리의 편의성, 뭐 미국인들 특유의 뭐 식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된 원인이 있고 다른 나라에 이제 팝콘이 들어오게 된 건 그게 이제 문화가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먹게 된 거죠. 스님 참고로 그 커피 치워주십시오. 아, 우리가 무슨 뒷광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히 아, 광고해줄 이거- 필요가 없어. 네. 오해할 예.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그 콘벨트에서 음, 옥수수 콘을 소비하려고 했던 것과 음. 이 조리의 편의성 그리고 음. 빠른 시간 이게 굉장히 잘 맞물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공급적인 측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팝콘이 사실은 공갈 과자잖아요. 크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그렇죠. 배가 부른 뻥. 과자가 아니잖아. 한국의 뻥튀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고소한 치즈의 음. 그 향을 느끼면서 먹긴 하는데
이거 다 먹었다고 그래서 나와서 어우 팝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네 이런 건 또 없단 말이에요. 니글거리는 데는 있어도 예. 배불 리는 없지. 근데 새우깡을 만약에 한 봉지를 먹는다고 쳐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쉴 틈 없이 그냥 그거를 먹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팝콘이 더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그 수요가 있어야 이게 계속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조금 더 들어간다 보면은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한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뭐 킬링 타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feel good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화를 봤는데 그게 뭐 꼭 feel good 무비 같은 코미디 장르가 아니라도 그게 뭐 호러든 뭐든 재미있는 경험, have fun,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영화가 주는 그림이나 사운드가 주는 어떤 오감, 오감 중에서는 이제 시각, 청각도 있지만 미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도 즐겁게 하고, 맞아요. 눈도 네. 즐겁게 하고, 귀도 즐겁게 하고, 옆에 예인이 있으면 음. 옆자리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총체화하기 맞아요, 위한 맞아요. 네. 도구 중에 하나로 팝콘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인 얘기하시니까 다른 먹거리는 거의 따로따로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팝콘은 또 한 통 큰 거 사서 가운데 놓고 중요한 겁니다. 또 애인 손 슬쩍슬쩍 닫다가 그렇습니다. 크리스는 미국에서 그런 장르 안 했어. 외국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얘기하시려는지 알겠네. 팝콘에 구멍 들어가지고 뭔지 알지? 해봤어 안 해봤어? 수갑차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팝콘을 놓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네. 우리가 그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스릴러 보면은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팝콘통 예. 가운데 딱 놓고 어깨 딱 여자친구 손 올려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보잖아요. 그게 가장 전통적인 영화 관람 문화의 하나였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쯤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볼 만한 게 몇 해 전에 뭐 사실은 저도 좀 개입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랑 같이 그 문제를 좀 공론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일단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극장들이 예전에는 별도의 뭐 아마 입찰을 통해 주든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주든 했던 입점에 있는 매장이 이제는 실제 극장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직영을 하는 거죠. 팝콘과 콜라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팝콘이나 이런 거의 운영권 혹은 납품 자체를 그 가족에게 주면서 일종의 편법적인 뭐 증여라고 볼 수도 있고, 증여죠, 상속이죠. 예.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에서 자동차 만들면은 뭐 바퀴는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극장에서도 있었고 그 마진율은 말이죠. 아무리 제가 캐묻고 치밀하다고 해도 그 팝콘 팔아서 얼마나 남겨요? 그러면 그거는 끝끝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영화 관계자들이라든가 극장 관계자들이 사실 사석에서는 저한테 웬만한 비밀 다 털어놓거든요. 근데 그 팝콘 원가 대충 나오는데 얼마 남겨요? 엄청 남을 거예요. 그건. 그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엄청 남기는데 사실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은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팝콘으로 대표되는 극장의 매점 수익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영화관하고 영화사, 배급사가 나눠 먹는 그걸 가지고 부율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영화관이 부율이 첫 주 말은 세지가 않습니다. 배급사, 그러니까 영화사 쪽에서 많이 가져가요. 슬라이딩 부율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영화가 잘 되면은 점차 극장 측이 부율을 이제 늘려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극장 측에서는 이제 그 손해를 만회하려다 보니까는 매점 수익으로 해서 이제 초반에 손해보는 부유를 손해봤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은 슬라이딩 부유를 하는 데가 거의 없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 첫 주에는 영화사가 70, 극장이 30 이러다가 점차 이제 상행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극장 쪽에서 가져가는 게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대5였어요. 처음부터 극장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외화 같은 경우 좀 센 영화는 극장이 6대4로 먹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금은 뭐 안 계신 그 유명한 한국 극장업계 대부께서 이제 직배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우리 영화관은 6대4 줄 테니까 우리 영화관으로 내가 특정 지방 사투리 쓸 뻔했군요. 오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직배 영화 받아들이면 우린 다 죽어. 라고 얘기했던 그분께서 자기네 극장 집배 영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5대5의 부유를 깨고 6대4 줄게. 너희들 6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왜 외화는 더 많이 받아가냐.
근데 그때는 한국 영화 장사가 안 될 때입니다. 예. 외화를 거는 것만이 흥행을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부율이 대충 5.5 대 4.5 내지는 5 대 5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한국의 영화관은 슬라이딩 베이스도 없는데 부율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면서 부율은 부율대로 드시고 매점 수익은 매점 수익대로 드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싼거리를 드십니까? 미국처럼 슬라이딩 부율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매점도 올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저희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율을 여기서 저희가 부율을 더 깎으면은 수익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점 수익은 매점 수익대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트 하나 여는데 얼마나 드신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게 100억, 좀 큰 사이트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3대 극장 체인 다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그 L 극장 체인하고 C 극장 체인하고 막 화려 경쟁. 그다음에 누가 더 사이트가 만나가지고 약간 출혈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 투자 많이 해놓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팝콘 값과 그 탄산음료 값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 제가 그 시민사회랑 같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썩 저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담합할 필요도 없는 게요. 뭐 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음료수 원액이야 뭐 공급받는데 뻔하고 알다시피 그런 데서 파는 거는 탄산 따로 원액 따로 해가지고 믹스해서 내보내잖아요. 병으로 팔지 않은 이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옥수수는 말이죠. 직접 미국에 가서 최고급 품종으로 엄선해서 온답니다. 그래서 아니 계열사 중에서 곡물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왜 직접 해요? 했더니 그 회사는 바쁘고 할 틈도 없고 굳이 따지면 남의 일이고 자기들이 직접 미국까지 출장 가가지고 그 바이어와 함께 바이어가 구매자와 함께 구매 전문가와 함께 가가지고 극장 사업부의 그 매점 담당 그 부서가 그 컨벨트에 가서 직접 옥수수를 테이스팅 해보고 맛도 보고 그래서 구매를 한다. 하긴 한국 극장 체인에 소비되는 팝콘 양만 따져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정도 구매할 만하죠. 예, 방송이 진행될수록 우리 닥두님과 크리스님은 거의 닥두님은 영도 극장의 추억과 관중의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예. 미국 극장의 추억을 아니 얘기해요. 냉장고에 사놓은 지금 팝콘을 가져와서 먹으면서 들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팝콘 안 먹는다면서. 그래서 미국 얘기 한번 해보자고. 미국은 좀 한국의 극장과 다른 풍경이 있나 먹거리가? 일단 견과류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알러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팝콘도 많이 먹는데 제 주변에는 제가 걔네들 영향을 받아서 뭘 먹었냐면 스키틀즈나 M&M's 같은 이런 좀 단 거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극장에서? 네, 극장에 가면은 그 저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미제 초콜릿 유명한 거 있죠. 그 브랜드별로 쫙 다 있습니다. 아 맞다. 네, 그렇기 초콜릿을 많이 때문에 먹는구나. 네, 그래서 단 거 먹는 사람도 꽤 많아요. 팝콘 안 먹는 사람들은. 네. 위험하네. 제일 단 거. 아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은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그 이만한 내가 바켓스라고 얘기할 뻔했네. 양도이급의 그 팝콘 그릇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 한국은 그때는 그렇게 큰 팝콘 그릇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 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이만한 그릇을 안고 막 먹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단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야 저렇게 먹어가지고 저거 괜찮을라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은서연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예, 써주셨네요. 정 기자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드림로드님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그 왜 나초가 아니고 팝콘인가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그 라디오 쇼에 가서 했던 거 해주셨어요. 나초는 반죽도 해야 되고 품이 많이 가는데 팝콘은 튀기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은 나초도 극장에서 기본으로 많이 팔죠. 하죠. 예. 그렇죠. 한국에서 나초 저 요새 한국에서 도리어 나초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초만 있어요. 소세지, 핫도그. 핫도그. 그렇죠. 어. 예, 이제 팝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직접 극장들이 체인을 운영하면서 이제 다양화된 극장 먹거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CGV가 좀 선도적으로 뭐 워낙 모 기업이 또 그렇죠. 그쪽 요식업에 크게 뭐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주와 더불어 안주거리들을 도입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분식도 도입을 했어요. 떡볶이.
뭐 계란말이, 김밥 계란말이 이런 것도 팔았었고 오늘 가보니까 영등포에는 다양한 튀김류가 늘었더라고. 아 그래요? 예, 뭐 조- 닭튀김부터 시작해서 조스 튀김 범벅인가? 예, 그거 제가 튀김 범벅 먹어봤거든요. 이런 것까지 예. 해서 어. 좀 굉장히 많은 메뉴가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그 CGV 사이트 중에서 메뉴가 제일 다양한 데가 영등포였거든요. 다른 데도 있지만은 그 영등포에는 따로 그 뭐랄까 펍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맥주도 팔면서 그러니까 아래층 매점에는 주로 이제 팝콘이나 핫도그를 판다면 여기 좀 고급진 샌드위치, 뭐 스테이크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또 그새 새로운 메뉴가 나왔군요. 보니까 음. 지금 맥주랑 어울리는 것들을 많이 파는 거예요. 맥주라. 예. CGV 같은 경우는 내가 술이 좀 셌으면 나도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영화 보면 재밌을 텐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CGV만 그런 게 아니라 롯데도 기본이 요식업 베이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극장의 메뉴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근데 롯데는 뭐 주로 껌이나 이런 거로 시작을 했고 CJ는 어떤 좀 그나마 좀 요리의 개념을 도입한 실제 그거 많이 따지고 운영되고 들어간 있고. 말이죠. 예. 롯데는 껌 팔아서 시작한 사업이고 이거 비하의 의미는 아닙니다. 롯데그룹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롯데시네마에서 투자한 영화가 망했을 때 제 선배님이 거기에 책임자로 계셨는데 본사에 불려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아무개 상무님 저희가 껌 팔아서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이 영화가 망한 액수 하려면 껌을 몇만 통 팔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CJ는 설탕 팔아서 설탕 팔아서. 네. 예. 더 재밌는 건 지금은 이제 그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전에 메가박스하고 쇼박스하고 같은 회사였잖아요. 예. 거기는 초코파이 팔아서. 예. 그래가지고 예. 한국의 영화 3대 체인이 전부 다 요식업 베이스였어요. 껌 파는 집, 설탕 파는 집, 초코파이 파는 집, 이 세 군데에서 메가박스, 그다음에 CGV,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으니 얼마나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정확하게 는 이명세 감독님이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전자기업이 물러나고 요식업 기업들이 영화계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화가 음식이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지 미각을 통해서 feel good 하듯이 영화가 시신경과 청각신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 미각작용이 있답니다. 일종의 정신적 미각작용.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명세 감독님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명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은 영화는 정신의 음식이다. 뭐 정신의 빵이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확대 해석해서 요식업계가 이 영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맛으로 사람을 홀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봅니다. 좀 산업적으로 좀 더 좀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그게 이제 극장과 저는 이제 요식업이 바로 붙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뭘 중심으로 그 회사들이 또 뭘 많이 또 롯데 같은 경우 직접 운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키지가 돼가는 거죠. 예를 들어 롯데 쇼핑몰을 가면 그 건물 자체에서 쇼핑할 수 있고 롯데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서 밥 먹을 수 우산 있고 효과라고 얘기하는. 예. 롯데가 운영하는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롯데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롯데 매점 음식을 먹고 그렇게 원스톱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산 효과라고 하면은 그 같은 계열사나 같은 건물의 동업자들 내지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있지만 사실 그건 맞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영화 사업을 진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백화점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한 게 맞습니다. 예. 그 본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백화점을 지을 때마다 맨 꼭대기층에다가 영화관을 넣으면은 그 우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 크리스님 많이 가셨다는 롯데 월드에 있던 월드. 예. 네, 그것 또한 이제 그런 걸 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수평적인 상황이었지만 예. 근데 그게 꼭 관계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용산이라든가 왕십리 쪽에 들어가 있는 그 CGV 쪽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용산 CGV가 리모델링 하나 두 달 정도 영업을 안 할 때 그 통행 그 인원수가 확 줄면서 CGV와 관계가 없는 일반 매장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머랄라 에펙트가 여러 가지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슬슬 하긴 해야 될 텐데 극장에서 우리 언젠가 비슷한 얘기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극장에서 이 정도까진 봐줄만하다. 근데 야 이건 너무 심했다. 무슨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한계 같은 게 뭐 있나요? 자, 음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햄버거 냄새 의외로 심하잖아. 아, 햄버거 심하죠. 어떠세요?
제가 어쨌든 그 학생한테 들은 김치찌개 갖고 와서 먹는 사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우미로 일하면서 예, 예. 청소하고 김치찌개 국물 묻어 있는 것도 봤고 그 친구가 저한테 떡볶이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청소할 때 너무 힘들어요. 유명한 그 영화 커뮤니티들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햇반이랑 같이 김치랑 먹었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 입장이 좀 달라서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뭐 사실 김치찌개 같은 건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죠. 예.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예. 일반적이지 않죠. 저는 그냥 냄새는 너무 불쾌하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많은 그 먹는 음식들은 관용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오징어라든가 뭐 팝콘이라든가. 근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자기도 피해가 가고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극장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국물 있는 음식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음료수를 들고 갑니다만 그래도 그 뚜껑도 있고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국물 있는 음식은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햄버거도 그렇죠. 소스 엄청 흐르기 때문에. 아, 흐르지. 네, 샌드위치랑 다르죠. 그리고 또 그 소스 묻고 그러면 시트에 닦고 이러면 위생 문제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럼 정리하면 상영관 안에는 팝콘하고 나초만 갖고 들어갑시다. 나머지 다 매점에서 나초도 먹고 소스 밖에서 뜯어야 돼요. 잘 안 맞아. 보여요. 질질 흘린다고요. 잘못하면 이거 푹 아, 그러니까. 소스 그거 어디 묻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영화 보면서 또 안 먹기는 또 좀 그렇고. 아니 그 예전에 굉장히 욕 많이 먹은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 햇반하고 아마 김치를 극장에서 먹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막 상륙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이게 진짜 너무 미친 거 아니냐. 미친 뭐. 거 아니냐.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극장에 와서 햇반에 김치를 먹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그 시간을 아껴서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먹거리를 즐길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관점이 다를 수 저는 있죠. 그 관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슬프더라고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뭐 배고파서 거기 가서 뭐 그걸 먹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해는 가는데 예.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은 한 20분 미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로비에서 먹고 예.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상영관 안에보다. 저도 비슷한 그쵸. 생각이 있었던 예. 게요.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우연히 제가 이제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뭐 여성들 출근하면서 화장하는 거는 저는 많이 봐서 뭐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맞은편에 젊은 여성이 출근하는 것 같은데 화장을 딱딱 마치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김밥을 꺼내가지고 우유하고 김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바로 파고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 지금 출근 시간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밥도 못 먹고 나와서 지하철 안에서 화장하고 식사까지 하는구나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는 젊은 애가 그쵸, 이렇게 창피한지도 예.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짠하고 정말 저 친구한테 진짜 막 밥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또 내가 또 신고받잖아. 그래서 말은 못 꺼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술영화 전용관. 심지어 명동 아마 그 아트 그 CGV 뭐죠? 그 아트 명동. 거기하고 이수교에 예. 있는 N9에서는 거기는 음료수도 반입이 그렇죠.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데가요. 저기 어디야?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거기는 뭐 그래. 거기는요. 워낙 시네필들이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근데 무릎 바꿔 꼬잖아요. 나는 그거 하다가 난 눈초리 받았다니까요. 근데 영상자료원이 극과극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또 지인 중에 한번 영상자료원에 계시는데 시네필들이 철저하게 다니는 때도 있지만 노인분들 오게 와 계시는 건 좀 그러니까. 다르죠. 예. 소주 드시고 영상자료원에서 약간 파고다 이건 뭐 자가 어쨌든 노인 폄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영화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어벤져스 보는데 팝콘 먹는다고 이런 영화 보는데 감상이 방해되게 왜 팝콘을 먹어? 이거는 뭐 좀 용납하기 힘들지만 정말로 근데 콰이엇 플레이스 볼 땐 째려보더라고. 예, 그건 좀 그렇지. 저는 뭐 먹는 건 다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술영화건 다큐멘터리건 대신에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거는 도수 높은 술과 그리고 삭힌 음식.
삭힌 음식.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는 삭힌 음식은 냄새를 맡으면 일단 머리가 아프거든요. 홍어를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어쨌든 발효 음식, 삭힌 음식. 닥터님이 한번 대한민국 최초로 극장에서 삭힌 홍어랑 소주를 한번 먹어봐. 된장 정도까지는 된장. 괜찮은데 방금 나왔던 그런 어떤 홍어처럼 암모니아성 냄새가 굉장히 강한 음식들은 맡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예, 오늘 하여튼 극장 먹거리 얘기 해봤는데 결론은 저는 여전히 가격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젊은이들이 혹은 청소년들이 뭐 레저 생활 즐기기 힘든 상황에서 지금은 혼자 가도 기본 최소 2만 원 이상이거든요, 이젠. 일단 영화비 뭐 할인 받아도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팝콘 뭐 작은 거는 3-4,000원 하지만 뭐 큰 거는 뭐 또 콜라까지 하면 이제 6,000원, 7,000원 넘어가고 그 가격 배고파서 핫도그 먹으면 이제 10,000원 넘어가는 거고. 아시다시피 그 먹거리로만. 가격 책정에 함정이 있잖아요. 예. 나는 저렇게 많이 필요 없어. 팝콘하고 콜라만 살 거야. 갖고 했더니 팝콘 한 봉지에 8,000원, 콜라 한 봉지에 한 병에 예를 들어서 한 4,000원에서 12,000원인데 세트 메뉴를 봤더니 1,000원 더 내면 세트 메뉴네, 뭐 2,000원 더 내면 세트 메뉴네, 이런 가격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많은 소비를 이제 촉진하는. 네, 네. 근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극장도 그렇고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뭐지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야 뭐 큰 부담은 없지만 청소년들 생각하면은 좀 이게 좀 비싸긴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요즘은 이제 비만의 뭐 예. 원흉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나서는 극장 가서 옛날처럼 팝콘 먹기 겁나는 거지. 젊었을 때는 그냥 와구와구 먹어줬는데 이걸 먹으면은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뭐 등등의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진 게 사실이죠. 근데 진짜 극장 가면 땡겨. 그 사실이야. 나도 오케이 마담 보면서 콜라랑 나초 먹었다니까 혼자서. 특히 그런 그 가벼운 류의 네, 영화일수록 가벼운 영화는 이상하게 저도 오케이 마담 보다가 이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입을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영화 보다가 그렇습니다. 나와가지고 나초랑 콜라를 사다 먹었거든요. 이 이게 묘해. 옛날에 그러니까는 뭐 영화 초기에 보드빌 시절부터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도 지루하게 계속되는 영화가 예술이냐 산업이냐 뭐 흥행이냐 뭐 완성도냐 할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은 나중에 분명히 예술도 됐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영화도 나왔지만 대중들이 애초에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놓고면은 흥행, 볼거리, 오락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게 분명히 맞고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제리 브루카머 형님의 여러 가지 어록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어록은 그렇게 성공하신 다음에도 영화 개봉하면은 극장에 가서 일부러 모자 쓰고 쑥 들어가가지고 팝콘하고 콜라를 들고 객석에 앉아가지고 관객들과 같이 웃으면서 관객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영화를 보신다. 그러니까 팝콘이 상징하는 영화 어떤 그 소비의 눈높이를 그렇겠네요. 맞추기 위해서 자기 극장을 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반성했습니다. 제리 형님도 이러시는데 내가 무슨 예술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옛날엔 따라 했었어요. 예, 그럼 뭐 마지막 극장 먹거리에 관해서 우리가 뭐 1시간 가까이 얘기 나눠봤는데 뭐 먹거리에 관한 추억이라든가 개인이 선호하는 것들 혹은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팝콘을 아끼면 영화 한 편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4DX 좋아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영하는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실제로 팔아서 보면서 같이 먹게.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말된다. 네. 켄터키 프라이드 무비에 보면 그런 비슷한 네, 그리고 제가 갱스터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막 독한 술 먹고 이러잖아요. 그치. 그럼 저도 땡겨요. 담배 피면 담배 탁 그러니까. 가지고. 그런 영화 어떻게 별도로 좀 허용을 해주면 어떨까? 뭐 담배는 못 피지만 아주 비싼 그 특별 사행관에 가면 누워서 보면 자기 앞에 그렇죠. 식탁이 따로 예, 있어가지고 예, 그런 먹을 거 수 있게 있지. 돼 뭐 있는데. 시네드 셰프, 시네드 셰프. 너무 그런데. 비싸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뭘 먹든지 상관없는데 여러분 하여간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기십시오. 저처럼 즐기고 싶어도 못 즐길 때 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오징어도 못 먹어 이빨 안 좋아서. 오징어 먹으면 이빨에 예. 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뭐 이제 벌써 11시간 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됐네요. 거의 10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생방송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스탠리 형이 특별히 오늘 이제 데뷔를 했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은 스탠리 타임입니다. 저희가 뭐 죄송하게도 4분 토론은 녹화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NG가 워낙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은 우리가 스탠리 형을 중심으로 크리스와 함께 그렇죠. 그 넷플릭스 주간 넷플릭스 예. 하고 주간 넷플릭스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예. 목요일날 1부에 주간 넷플릭스, 네. 2부에는 그래. 시네마 올드 앤 뉴. 예,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목요일은 항상 스탠리 형 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9시 혹은 뭐 8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튜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화요일은 우리 우디 타임. 그래서 우디님과 다크님 중심의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코너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기 전에 센스 있게 또 우리 PD님이 또 4명 캐릭터를 또 표시창에 띄워주셨구만요. 그봐 너무 이렇게 이 파고 특히 파고를 과하게 잘 그려주셨는데. 예, 제가 원래 생방에는 닥터님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게 다 캐릭터고 원래는 굉장히 점잖고 젠틀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살이고 있어. 저는 병자님까지 껴서 3파전을 보고 싶은데. 아, 예. 쿠크르님이 생방으로 머리끄대기 한번 잡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4분 토론. 예,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 예. 잡담 타임으로 한 10분 정도 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스탠리 형의 시네마 올드 앤 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너무 우리 유튜브 중심으로만 해서 서운해하실까봐 팟캐스트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피님한테도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